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방송인이죠, 붐 씨가. 정말 입이 마르도록 극찬하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 압도적인 가창력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당연히 노래 실력을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경이롭다고까지 표현한 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노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20년 차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예눈인의 혀를 내두르게 만든 숨겨진 무기가 따로 있었죠. 네, 바로 고도의 인지적 공감 능력으로 빚어낸 천부적인 예능감이었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집중 탐구 시간, 영웅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단순한 웃음 뒤에 숨겨진 그 치열한 방송 제작의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카메라 뒤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임영웅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그 훈훈한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특별히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이 흔히 가지는 어떤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편견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통 무대 위에서 완벽한 감성을 뿜어내는 최고의 솔로 아티스트가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은 예능이라는 정글에 뚝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상상만 해도 뭔가 어색하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에요. 보통은 자기 캐릭터를 잃거나 좀 겉돌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임영웅님은 오히려 그 낯선 환경의 문법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끼가 많다는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인간의 두뇌가 점포를 처리하고 타인과 교감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아티스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거든요. 와, 다른 차원이요. 바로 그 지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시계를 미스터 트롯 직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어졌던 뽕숭아 학당 같은 스핀오프 프로그램 시절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때가 정말 풋풋한 시작점이었죠. 맞아요. 당시 임영웅님은 예능이라는 세계에 갓 발을 들인 완전 초보였습니다. 붐 씨한테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무대 위에서 이미 수만 명의 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카메라 앞이 그렇게 익숙한 최고 정점의 가수가 예능 세트장이 뭐 그렇게 새롭고 두려운 환경이었을까? 막상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예능 세트장에 앉아 있는 것은 뇌에서 사용하는 근육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뇌의 근육이 다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라드나 트로트 무대에 서는 건 일종의 프리다이빙과 같습니다. 프리다이빙이요? 그 깊은 바다로 숨 참고 들어가는 거요? 네, 맞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과 감정에 깊이 집중해서 숨을 참고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나오는 과정이죠. 철저하게 통제된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오롯이 나만의 호흡과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무대니까요. 반면에 10대에서 15대의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수많은 출연진이 실시간으로 애드리브를 던지는 예능 세트장은 어떨까요? 이건 혼잡한 바다에서의 서핑과 같습니다. 와, 프리다이빙과 서핑이라니 비유가 너무 찰떡이네요. 네, 호흡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내 옆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다른 서퍼들과 부딪히지 않게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죠. 진짜 확 와닿습니다. 깊은 내면으로 침잠해야 하는 가수가 갑자기 사방을 경계하면서 막 파도를 타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거군요. 처음엔 낯선 길을 걷는 여행자 같았을 텐데? 네, 맞물려 돌아가는 다중 카메라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이 서핑이라는 비유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예능 녹화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본이 있긴 하지만 그건 큰 뼈대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메인 MC인 붐 씨가 어떤 타이밍에 누구에게 질문을 던질지 실시간으로 전체 상황을 스캔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예능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해서 입을 꾹 닫고 방송의 흐름을 끊어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게 자신의 분량을 챙기려고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던져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텔레비전 보면서 가끔 그런 장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조마조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그 두 가지 실수를 모두 피해갔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예능이라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된 것처럼요. 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죠.
게다가 결국 뽕숭아 학당 종영을 앞두고 부음 씨가 직접 수여하는 뜻깊은 베스트 리액션상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이 결과가 참 재미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겉보기엔 그냥 남이 말할 때 잘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 상속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능의 메커니즘에서 이 리액션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방송 제작에 있어서 리액션은요, 단순한 추임새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오디오와 화면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보셔야 해요. 심폐소생술이요? 와, 표현이 엄청 강렬한데요? 예, 예능에서 누군가 멘트를 딱 던졌을 때 그 멘트가 시청자에게 재미있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1초 안에 주변에 찰진 웃음이나 놀라는 표정이 뒤따라 붙어야 합니다. 아, 업계 용어로 오디오를 채운다고 하는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붐 씨 같은 베테랑 MC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애드리브를 던졌는데 다른 출연자들이 자기다운 멘트 생각하느라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아서 오디오가 텅 빌 때입니다. 헉, 상상만 해도 너무 민망해요. 완전 정적. 이 데드에어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붐 씨에게 자신이 던지는 모든 패스를 아주 정확한 타이밍과 풍부한 표정으로 받아주는 임영웅님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베스트 리액션상이라는 게 사실상 프로그램의 윤활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시대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시면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공로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붕씨를 아주 잘하는 한 지인이 이렇게 증언을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방송 경력을 가진 붐이 보기에도 임영웅의 빠른 성장과 타고난 센스는 대단한 능력으로 보였다. 네, 그런 인터뷰가 있었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뛰어난 순발력으로 재미를 높여주었다고요. 네네, 바로 그 대목이요. 저는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순발력이나 센스라는 건 보통 약간 타고난 기질이거나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수많은 연예인을 봐온 붐 씨가 이 정도로 감명받았다는 건 뭔가 가수의 감성과는 완전히 다른 뇌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흔히 우리는 예능적 순발력을 그냥 말장난을 빨리 지어내는 재치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막 말싸움 잘하고 멘트 빨리 치는 그런 거요. 하지만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방송에서 진짜 유효한 순발력은 다릅니다. 순간적인 정보 처리 능력과 타인을 향한 극도의 집중력이 결합되어야만 나옵니다. 타인을 향한 극도의 집중력이요? 네, 붐 씨가 놀랐던 건 단순히 임영웅 님이 웃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던졌는지, 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이 멘트를 살려주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걸 0.1초 만에 계산해내는 비상한 인지 능력에 감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막 돋보이려고 치고 나가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붐씨나 다른 출연자의 멘트가 돋보이도록 한 발 물러서서 극대화해주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예능 세트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출연자들끼리의 미묘한 기싸움과 불량 경쟁이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전장입니다. 다들 자기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맞아요. 보다 보면 가끔 오디오가 막 겹치고 서로 자기 말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한 걸음 딱 벗어나서 전체의 판을 관망합니다. 누군가의 멘트가 조금 묻힐 것 같으면 자신이 더 크게 웃어서 시선을 그쪽으로 유도하고요. 아, 그래서 항상 화면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셨던 거군요. 그리고 붐 씨가 상황극을 던지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세계관 안으로 쑥 들어가서 호흡을 맞춰주죠. 이건 타인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감정선에 완전히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무대 위에서 노래로 대중을 울리는 임영웅님과 예능 세트장에서 리액션으로 동료를 빛내주는 임영웅님이 결국 완전히 똑같은 능력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타인의 슬픔이나 기쁨을 내 것처럼 느끼고 표현하는 그 깊은 공감 능력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그 공감 능력이 애절한 발라드의 감성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예능이라는 서핑 보드 위에서는 동료의 멘트를 살려주는 찰떡 같은 리액션과 순발력으로 형태만 바뀐 거잖아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수용력의 문제거든요.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방어적으로 벽을 치는 대신에 타인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태도. 와, 마음을 활짝 연다. 네.
이것이 20년차 베테랑 방송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무대박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짜 천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과 순발력의 시너지가 단순히 출연자들끼리 사이좋은 훈훈한 분위기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예능판을 설계하고 조종하는 제작진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오늘 딥다이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왔네요. 보통 뽕숭아 학당 같이 매주 새로운 게스트가 등장하는 포맷은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자 변수 아닌가요? 네, 예능 PD나 작가들에게 매주 게스트가 바뀐다는 건요. 사실상 매주 새로운 폭탄을 안고 방송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탄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게스트의 성향, 그날의 컨디션, 기존 출연진과의 낯가림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녹화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기대했던 재미가 안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제작진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작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카드는 메인 MC인 붐 씨에게 그게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작진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능 초보였던 임영웅님에게 그게 중심을 잡는 여러 상황과 롤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송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중이 엄청났죠. 만약 그가 그 역할을 소화하지 못했다면 프로그램 전체가 흔들렸을 텐데 제작진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과감한 베팅을 한 걸까요? 단순히 당시의 화제성이나 스타성만을 믿고 기댔다고 보기엔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방송국 제작진은 그 어떤 집단보다 냉정하고 결과중심적입니다. 시청률과 분량 앞에서는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얄짤없는 곳이 바로 방송국이거든요. 네네, 되게 차가운 동네라고 들었어요. 제작진이 임영웅님에게 그런 굵직한 롤을 맡겼다는 건 단순한 화제성을 떠나서 그가 보여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요?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예능에서는 누군가 빼거나 머뭇거리는 순간 그 흐름이 끊기면서 전체가 어색해지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카메라가 돌지 않는 쉬는 시간에도 게스트를 배려하고 어떤 민망한 상황극이 주어져도 절대 빼지 않고 120% 몰입해서 살려내는 태도. 제작진은 그걸 현장에서 매번 지켜본 겁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임영웅에게 어떤 공을 던져도 절대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서 붐에게 다시 패스해둘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거군요. 매주 게스트가 바뀌는 엄청난 변수 속에서도 중심을 맡겼다는 게 결국 그의 인성과 책임감을 신뢰했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계에서는 이런 출연자를 가리켜 미들맨이라고 부릅니다. 제작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평불만 없이 그 이상의 결과물을 화면에 담아내는 사람을 뜻하죠. 미들맨. 와, 멋진 단어네요. 카메라 뒤의 스태프들은 그 사람의 진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조명, 음향, 카메라 뒤에서 수십 명의 스태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곤한 기색 한 번 없이 한결같은 몰입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치열한 방송가에서 완벽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뢰가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놀라워요. 붐 씨는 종영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본인이 출연하는 여러 방송에서 끊임없이 임영웅님의 예능감을 언급하시잖아요. 네, 계속해서 미담을 전하고 계시죠. 언제든 함께 예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적인 러브콜도 보내고요. 아까 말씀하신 냉정한 방송계의 생리를 생각하면 이것도 참 드문 일 아닌가요? 거칠애로 친분을 과시하는 것과 카메라 앞에서 대중을 향해 이 사람과 꼭 다시 일하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와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방송계에서 최고의 찬사거든요. 최고의 찬사요? 방송이라는 작업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동반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연예인이라도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주변의 기를 빨아먹는 타입이면 한 번 같이 일한 동료들은 두 번 다시 찾지 않아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그런 냉혹한 인간관계의 법칙이 존재했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편안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예능감이나 센스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붐 씨가 그리워하는 건 피말리는 녹화 현장에서도 서로 눈빛만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심리적 안전망, 그 자체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붐과 제작진 모두를 사로잡은 임영웅님의 진짜 매력은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겁니다.
심리적 안전망. 이 표현이 가슴을 참 뭉클하게 만드네요.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를 하나씩 짚어보면 볼수록 우리가 매일 듣는 그 따뜻하고 깊은 노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감정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며 낯선 환경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 깊고 단단한 인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압도적인 아티스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방송계라는 그 가장 인위적이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진짜 인성이 어떻게 빛을 발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의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카메라 앞에서는 동료와 제작진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정말 유일무이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웅스쿨에서 펼친 집중 탐구 여정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베테랑 방송인 부음 씨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극찬의 이면에는 낯선 파도 위에서도 동료와 제작진을 살뜰히 챙기고 흐름을 완벽하게 타던 우리 임영웅님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치열한 노력이 숨어 있었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다룬 자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훈훈함을 안겨주지 않나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무대 아래 보이지 않는 카메라 뒤에서도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참으로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 팬으로서 이보다 더 충만한 자부심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진가를 알아보는 데는 대단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동료가 곤란할 때 어떻게 나서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세계관이 보이거든요. 아, 세계관이 보인다는 말씀 너무 좋네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그가 얼마나 깊고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며 영웅시대 여러분께 조금은 색다르고 도발적인 질문이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제안이신가요? 붐씨가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신 만큼 다음번에 임영웅 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예능에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나타나신다면요. 그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가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그 찰나의 눈빛과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 훌륭한 제안이네요. 아마 무대 위에서 절창을 할 때보다 그의 진정한 내면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아주 짜릿하고 뭉클한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기분 좋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섬세한 배려의 순간들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영웅시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이토록 훈훈한 미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